네, 안녕하세요. 1월 17일 금요일 KB 리서치 모닝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입니다. 김지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미국 물가 우려 완화와 금통위의 동결 등 이벤트를 소화하는 가운데 양시장 모두 1%대 강세 마감했습니다. 12월 미국 근원 CPI가 예상을 하회하고 또 전월비로도 5개월 만에 둔화세를 나타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던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가 하락 안정화됐고 국내도 위험 선호가 회복됐습니다. M7 등 기술주 강세가 두드러졌었고 또 TSMC의 실적을 앞두고 기대감에 반도체주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는 5%대 강세를 보이면서 20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TSMC는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견조한 AI 반도체 수요에 힘입어서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했다고 발표했고 이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수치입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반도체와 2차전지, 헬스케어, 또 양자 컴퓨터 같이 금리 부담 완화에 성장주 중심의 반등이 진행됐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합의 소식도 불확실성을 낮추는 요인이었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4원 넘게 하락했고 이에 외국인은 5천억 원대 코스피를 순매수했습니다. 올해 첫 금통위에서는 3.0%로 금리가 동결됐습니다. 금리는 동결했지만 총재 제외 금통위원 6명 모두 3개월 이내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비둘기파적 스탠스를 나타냈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는 TSMC 실적 호조와 소매 판매 결과 등의 등락 보인 후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12월 소매 판매는 직전월과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또한 GDP 나우는 작년 4분기 성장률을 3.0%로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전일에는 월러이사의 발언이 좀 특징적이었는데요. 물가 지표의 호조가 뒷받침된다면 올해 25bp씩 3에서 4회까지 인하할 수 있다고 말을 했고 또 3월 인하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종목별로는 호실적 발표한 TSMC가 3%대 강세 보였지만 애플 마이너스 4%대, 테슬라 마이너스 3%대 등 기술주 내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시장 영향력이 큰 월러 연준 이사의 비둘기적인 발언에 주목하며 하락했고 달러도 하락했습니다. 유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합의에 따른 지정학적 긴장 완화에 하락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전일에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지명자가 청문회에서 관세와 감세 등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한 월러 이사 발언도 특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현재 3월 인하 확률은 아직 29%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달러와 금리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또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실적 시즌 그리고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시장의 관심이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발표 자료는 전일 금통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임재균 연구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채권팀 임재균입니다. 전일 금통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로 동결을 했습니다. 시장은 금리 인하를 전망을 했지만 저희는 동결을 예상했었는데요. 저희 전망에 부합을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한 이유는 환율 때문입니다. 성장에 대한 우려는 높아졌지만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이후 환율이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과 한미 기준금리 차 이상으로 상승했다라고 언급을 했고 이는 물가와 내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더욱이 대외 신뢰도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는 만큼 현재는 대외 균형에 방점을 두고 동결을 했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저희는 한국은행의 추가 인하 시점은 2월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를 합니다. 환율에 방점을 두면서 금리를 동결을 했지만은 한은 총재는 지난 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2%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는 등 성장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를 했습니다. 더욱이 6명의 금통위원 모두 3개월 내 금리 인하를 지시를 했습니다. 특히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인하 시점을 2월로 미룬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이전 금리 인하 시점을 언급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2월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지 않았으며 경기 상황을 고려해 중립금리까지 빠르게 내려가는 것을 일부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두 차례 인하를 단행을 했고 시장은 이미 기준금리 2에서 2.25% 수준까지 고려하고 있는 만큼 시장 입장에서는 최종 기준금리 수준도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은 총재는 중립금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숫자로 말씀하시진 않았지만은 3% 기준금리는 금융 안정과 대외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 중립금리 상단에 위치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대외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중립금리보다 현재의 기준금리 3%는 조금 높다라고 언급했지만 금통위는 대외 부분에 방점을 두면서 동결했고 기자회견에서도 대외 신뢰도에 대한 언급이 많았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50bp밖에 인하를 하지 않았지만은 상당한 스피드로 중립금리를 향하고 있으며 중립금리 상단에 위치한다고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은 추가 100bp 인하를 통해 기준금리가 2%까지 인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은 총재도 추경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결국엔 금리를 과도하게 인하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에 대한 우려는 금리 하락 재료 인하, 최종 금리의 상향 조정, 추경에 따른 부담 등으로 금리가 반등할 것이라는 기준 전망을 유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일 1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기준금리를 3%로 동결을 했습니다. 경기 우려로 좀 인하 전망들도 있었는데요. 지금 2회 연속 인하한 상태이고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환율이 이제 상승한 부분이 기준금리 동결의 배경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은 총재는 환율 상승으로 수입 물가에도 상승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고 또한 이제 대외 신뢰도에 대한 우려 등으로 기준금리를 일단은 동결했다라고 밝혔고요. 만장일치는 아니고 금통위원 한 명이 인하 소수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다만 금통위원 6명이 전부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전망을 인하 의견을 밝혔고 경기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므로 다음 달 2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종 기준금리 중립금리도 시장 이제 금리를 좀 가리키는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한은이 지금 한 3% 정도의 기준금리는 중립금리 상단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하는 하더라도 중립금리에 점점 가깝게 다가가고 있고 이는 이제 인하의 속도가 좀 조절될 수 있다라는 이제 속도와 횟수가 조절될 수 있다라는 이제 부분이고요. 경기 이제 우려는 금리 하락 제로지만은 최종 기준금리에 다가가고 있고 또 추경 같은 이제 수급 요인을 고려하면은 금리 하락은 좀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네, 다음은 산업 및 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한미약품에 관한 내용입니다. 김혜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약바이오 담당 김혜민 연구원입니다. 한미약품 4분기 프리뷰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약품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 탑픽 의견을 유지하지만 목표 주가는 기존 43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16.3% 하향합니다. 리서치 본부의 COE 변동에 따른 웩 조정을 반영하였지만 예상보다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4분기 실적 그리고 이에 따른 24년도, 25년도의 매출액, 영업이익 조정에 기인합니다. 연결 기준 4분기 매출액은 3,668억 원으로 YY -13%, 영업이익은 352억 원으로 YY -50%로 추정하면서 컨센서스를 각각 5%, 21% 하회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로슈젯과 아몰잘탄 같은 주력 제품은 지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지만 독감 시즌의 지연에 따라서 올해 1분기로 이연이 예상되는 호흡기 질환 치료제 매출 그리고 원료 약품 중에 고마진 품목인 세파계 항생제 API 수출 감소를 주요 원인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비록 4분기도 실적이 부진함으로써 이제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R&D 부분에선 오히려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선천성 고인슐린 혈증 환자 대상 아날로그 HM15136의 임상 이상은 3월 종료 예상이 되고 결과를 상반기 내 기대해 볼 수 있고 LA트리아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도 글로벌 임상 1상의 결과를 6월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AUCN2 같은 경우도 임상 1상을 이제 올해 진입할 수 있으면서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따라서 비만 대사 질환 등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기에 관련 BD나 이제 에로 이벤트 발생에 따라서 매력적인 업사이드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미약품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와 제약바이오 업종 탑픽 의견은 유지하지만은 목표 주가는 43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하향합니다. 리서치 본부의 코스트 오브 에쿼티의 변동과 그리고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좀 부진할 것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NC소프트와 펄어비스에 관한 자료입니다.
이선하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게임 담당 이선아입니다. NC소프트 4분기 프리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NC소프트의 목표 주가를 기존 27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7.4% 하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합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집중됐던 단기 신작 모멘텀이 사라지면서 올해 하반기까지는 대형 신작 출시가 부재하여 주가는 당분간 박스권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현재 주가는 자산 가치에 근접한 12개월 포워드 PB 1.08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어서 밸류에이션 저평가 매력이 존재합니다. NC소프트의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한 4,114억 원,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한 영업적자 1,181억 원을 예상하는데요. 영업이익 기준 시장 예상치인 영업적자 674억 원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매출액은 전년 동기 그리고 전분기 대비 모두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지난 3분기에 출시했던 리니지 M의 신규 서버 리부트 월드 효과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PC 매출액은 반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9월 26일에 얼리 액세스한 텔 글로벌이 정식 런칭하면서 관련 매출액이 온기 반영된 효과입니다. 비용단에서는 희망퇴직을 진행하면서 일회성 인건비가 약 1,000억 원 발생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영업이익이 예상이 됩니다. 2025년에는 4분기에 진행한 대규모 체질 개선을 통해서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매출단에서도 신작 파이프라인이 24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1분기에는 기존 게임들의 지역 확장 예정되어 있고 상반기에는 택탕과 스피노프 게임 1종이 준비되어 있으며 하반기에는 기대작인 아이온2와 LLL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컨파티 퍼블리싱 게임인 브레이커스와 타임테이커즈도 25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호연과 전위 오브 모나크 등 신규 장르 및 플랫폼에 대한 도전이 항상 성공적이지만은 않았던 점을 고려한다면 기대작인 아이온2 출시 전까지는 신작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으로 펄어비스 말씀드리겠습니다. 펄어비스의 목표 주가를 기존 42,000원에서 38,000원으로 9.5% 하향하고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합니다. 펄어비스가 TGA에서 붉은 사막의 출시일을 25년 연말로 제시함에 따라 붉은 사막 실적 기여도가 25년보다는 26년에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또한 4분기에 출시한 검은 사막 PC 중국 또한 수익 기여도가 낮아서 올해 4분기 붉은 사막 출시 전까지는 분기 적자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며 붉은 사막 출시 지연으로 인해 차기작인 도깨비 출시 일정 또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의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한 825억 원, 영업이익은 적자를 기록하는 86억 원을 영업적자 86억 원을 예상하는데요.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치입니다. 검은 사막의 10주년을 기념해서 신규 클래스와 신규 캐릭터 출시, 접속 보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면서 PC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반등에 성공하지만 중국에서 선보였던 검은 사막 PC 버전은 아직 실적 기여가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비용단에서는 붉은 사막의 출시를 앞두고 24년 11월 지스타와 12월 TGA 등 글로벌 게임쇼에 참가를 하면서 마케팅 비용이 증가해서 적자 기여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5년에는 붉은 사막 흥행을 위한 마케팅 집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을 전망하는데요. 글로벌 게임쇼 참가 지역도 확장하고 기존 보스전 위주의 체험에서 오픈월드 콘텐츠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하면서 마케팅 비용이 증가해 25년 3분기까지 분기 적자폭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가의 변동성 또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NC소프트의 목표 주가를 27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소폭 하락 조정하고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를 합니다. 14년 하반기에 집중됐던 신작 모멘텀이 사라지면서 25년 하반기까지는 대형 신작 출시가 부재한 부분이 주가가 당분간 박스권에 머무를 요인으로 판단하고요. 다만 현재 주가는 12개월 포워드 PB 1.08배 수준으로 저평가 매력은 존재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 말씀드립니다. 펄어비스의 목표 주가를 42,000원에서 38,000원으로 9% 하향하고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를 합니다. 붉은 사막의 실적 기여도가 25년보다는 26년에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요. 다만 이제 4분기에 출시한 이제 검은 사막의 중국 수익 기여가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리스크 요인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상으로 1월 17일 금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